자, 오늘은 챕터 7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여기서 기초가 되는 거는 시제랑 조동사예요. 이 두 가지가 베이스가 돼야 배울 수 있는 게 가정법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문법이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가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냥 정말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 실제로 가정법 때문에 해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가정법을 가지고 문제를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가정법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문법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어디? 그렇죠. 내신 대비 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법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 내신 대비 용어로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게요. 가정법 대 조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대 조건문 우선 읽어보면, 가정법은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가정이고 조건문은 가능한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가능한과 가능한, 이거에 대한 말을 보셔야 돼요. 그죠? 불가능한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 그죠? 주로는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가정이거든요. 가정법은. 조건문은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가정이다. 이게 바로 가정법과 조건문의 차이예요. 자, 우선 조건문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if로 시작하는 이걸 이제 가정법 또는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if로 시작하는 문장 중에 80% 정도는 조건문입니다. 사실은 조건문이에요. 자, 그래서 if 주어 동사, 근데 이 동사라고 썼는데 이건 사실은 현재 동사야. 현재 동사 다음에 쉼표, 주어 will, can, may, 동사 원형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조동사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죠? 조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디가 부사절이죠? 바로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 쉼표 있으면 난 너의 문장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쉼표,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문장인 겁니다. 즉 이 문장, 이 전체 문장은 시제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미래 시제라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미래 시제를 will을 딱 써주면 정말 미래 시제인 티가 나지만 can이나 may도 실제로 조동사는 미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미래 시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시제 전체는 미래 시제야. 그럼 미래 시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will을 썼어. 그럼 여기도 이제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여기가 미래 시제면 여기도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 시제편에서 배웠죠? 시제 챕터에서 배웠듯이 조건의 부사절, 이게 if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볼게요. If she likes me, I will marry her.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어디가 조건 부사절이죠? 여기가 부사절이죠? 그러면 여기가 주절, 즉 이 문장의 시제는 미래 시제. 하지만 이 부사절의 시제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미래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미래 시제 대신에 무슨 시제 쓰기로 했어? 현재 시제 쓰기로 했죠. 즉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즉 if she likes me, 현재형일 때는 동사에다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즉 여기가 현재 시제가 쓰여있게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if 다음에 현재 시제가 써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현재 시제는 무슨 시제를 나타낸다?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조건문은 미래 시제에 관한 글입니다. 즉 if 주어 현재 동사가 써있지만 이건 사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주어 will, can, may 이거 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즉 이 문장은 전체가 미래 시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능한 사실에 대한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문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 다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뭐 오기로 했어요? 동사 원형 오기로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 주어가 현재 시제 동사 한다면 주어는 동사 할 것이다 또는 할 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봤더니 이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녀가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녀와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미래 시제의 일이니까 그녀가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쓴 이게 바로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 먼저 공부하고 같이 올라오도록 할게요. 가정법은 뭐냐면 그러면 가짜로 정하는 법칙입니다. 그죠? 근데 뭘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가짜로 정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런 뜻을 가진다는 것까지 알아두도록 하죠. 자, if 가정하려면 if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썼네요. 가정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썼다는 거. 과거형 동사를 썼지만 실제로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거. 이게 바로 가정법의 핵심이겠죠, 그죠? 네, 과거를 썼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 왜죠? 아까 현재형 동사를 썼더니 이거는 무슨 시제를 나타냈어? 그렇죠, 이건 자체가 미래 시제를 나타냈잖아. 즉 한 시제 더 아래로 당겼더니 현재를 쓸 걸 과거를 쓰면 당연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현재 사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가정법은 if 다음에 한 시제가 뒤로 밀린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형 동사를 썼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요. 즉 얘는 현재 시제인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거 잠깐 같이 볼까요? If she liked me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사실?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좋아한다면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즉 if she likes me랑 if she liked me는 사실은 해석 차이는 없습니다. 해석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는 미래 시제죠. 그래서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이긴 한데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if she liked me는 현재 사실, 이미 일어난 사실의 반대를 가짜로 정해보는 거라서 그녀가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 말은 즉 뭐라고? 그녀가 나를 싫어해요 라는 사실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미 그녀가 나를 싫어한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봤더니 주어 would, could, might, should, 그죠? 이런 동사가 왔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가정법은 빵 %부터 우리 조동사 있었죠. 조동사 100%까지 이렇게 조동사를 쭉 잡았었는데, 자, would, could, might 얘네들은 원래 있었던 will이나 can이나 may보다 확률이 어땠어? 추측의 확률이 떨어졌었죠, 그죠? 추측의 확률이 떨어졌었어. 그 성질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즉 앞에는 I will marry her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추측의 정도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 있는 would는 확신의 정도가 떨어진 바로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겁니다. 반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would는 텐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텐데, 한국말로 텐데만 붙여주시면 돼요. could는 할 수 있을 텐데, might는 일지도 모를 텐데, should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일 텐데, 그냥 이렇게 일지도 모를 텐데.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한데,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would로 주어져요. 그래서 텐데, 할 텐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반대의 의미를 가졌어요. 왜? 과거형 동사를 썼다는 말은 뭐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데칼코마니처럼 맞춰줘야 된다. 반대 의미를 would, could, should, might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사실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현재 사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조동사 다음은 누구 자리? 동사 원형 자리.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썼다라는 게 바로 현재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미 이 뒤에 거를 다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봐. 가정법 과거예요. 자, 갈게요. 가정을 하래. 그러면 당연히 if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를 활용하는 거래요. 과거 시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법칙에 따라서 뒤가 써지는 겁니다. 자, 법칙은 한번 알아볼게요. 주어는 그대로 쓰시고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반대를 써줘야죠. would.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써줘야죠. 동사 원형. 이렇게 가정법 과거라는 요 말 표현만 보고 밑에 있는 게 그대로 쭈루룩 나와야 돼요. 알겠죠? 해석은 과거 시제로 썼지만 사실은 현재 시제니까 현재 뭐뭐 한다면 이게 텐데로 해석되죠? V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 will 썼을 때는 할 것이다로 해석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 알아줘야 돼요. 즉 얘는 지금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난 그녀와 결혼을 하지 못해. 하지 않았어. 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뒤는 굉장히 쉬워요. 다음 보죠. if절의 동사는 과거형을 쓰며 왜 가정법 과거래매 과거 시제 사용하는 거래매 그죠? 과거형을 쓰며 비동사일 때는 were를 쓴다. 현재 문법에서는 was도 쓰는데 아까 말했죠. 학교 시험 내신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were로 가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if I were you, I would call her right now 라고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야. 즉 이거는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즉 I am not you 이런 뜻입니다. 난 네가 아니야 지금. 그죠? I would call her right now. 난 그녀에게 전화를 할 텐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즉 난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텐데라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 현재라는 의미죠. 전화를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중학교 레벨에서는 항상 이게 나와서 그래요. 자, if I were you 이랬으면 I am not you 이렇게 고쳐지는 이유. 여기 쓴 게 과거 시제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if I were you가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because I am not you.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 못한다. 지금 못한다 라는 거죠. 그죠? 못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call의 부정 어떻게 쓰죠? 일반 동사의 부정 don't 쓰죠. I don't call her right now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창중이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가정법이 나오면은 크게는 세 가지 문제로 나눠요. 영작 문제랑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 쳐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거 쓰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주관식 문제로는 이렇게 고치는 것까지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난 너에게 난 그녀에게 지금 전화하지 않아 로 바꾸는 것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 뒤에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가정법 과거가 이해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을 한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돼요? if를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시제를 사용한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대. 여러분 과거 완료 시제는 무슨 시제였죠? had 플러스 pp였죠. 자, had 플러스 pp 처음 보는 거 아니죠? had 플러스 pp가 나타내는 시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시제였죠? 그렇죠. 대과거였죠. 자,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대과거 시제를 썼어. 그러면 무슨 사실의 반대일까? 우리 아까 과거 썼더니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된대. 그럼 대과거 썼어. 그럼 무슨 사실의 반대일까? 그렇지. 과거 사실의 반대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썼고 과거 완료가 있었어. 그럼 법 쓰면 되죠. 법칙대로 뒤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법칙대로 주어는 같이 쓰고 반대 나타내기로 했잖아. 반대 어떻게 나타내기로 해서 여기 있잖아. 반대 어떻게 나타내기로 해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과거 사실을 써야 된다는 거지. 우리 아까 현재 사실은 여기다가 동사 원형으로 쓰면 땡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는 누구 자리? 그렇죠. 동사 원형 자리죠. 동사 원형 자리인데 동사 원형 자리에 지금 무슨 사실 쓰고 싶다고? 과거 사실 쓰고 싶다고. 자, 그럼 어떤 시제로 써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have pp로 쓰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즉 그걸 이렇게 도식화를 하시면 if 다음에 주어 1, 뭐 주어 2 이렇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원래 1, 2 써야 되는데 아무튼 다를 수도 있으니까 had pp 대과거 시를 썼습니다. 그럼 이 대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말이 뭐야? 바로 그렇죠,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면 이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말을 아까도 말했듯이 쉼표 뒤쪽에 그대로 찍어주면 반대, 그 다음 요게 과거 사실,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식화된 모습이에요. 여기 대한 예가 그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나오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일어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미 일어날 수가 없는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입니다. 즉 if I had been you, 내가 너였다면,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텐데, 뭐 할 텐데, have called, 과거에 전화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했었을 텐데, 이거 좀 별로예요. 했을 텐데, 이게 좀 더 좋겠죠? 그 당시에 전화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문제로 좀 돌아가서 이걸 중학교식으로 바꾸면 because I was not you가 되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내가 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didn't call you.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고등학생은 안 나오는데 중학생은 꼭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난 너에게 전화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거 didn't. 자, 가정법 미래입니다. 웬 가정법 미래? 우리 가정법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일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가정법 미래, 아까 내가 가정법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두 개를 알려줬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하고 하나 더 있었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쓸 때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일을 쓸 때는 바로 여기 should나 were to 둘 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거를 써주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가정이 됩니다. 즉 if 주어 1 should 또는 were to 동사 이렇게 쓰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If you should need further assistance. 그래서 이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혹시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건 사실 무슨 말이야? 너는 미래에 내 도움이 거의 필요 없을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하는 걸 망설이지 말아줘.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should로 써도 되고 were to로 써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해서 이게 바로 혹시라도 라고 해석되는 가정법 미래예요. 그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역시 데칼코마니 찍듯이 이 뒤쪽은 시제를 맞춰주긴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미래 시제 쓸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미래 일이니까 미래 시제 will 쓸 수 있습니다. 그죠? can 미래 시제 쓸 수 있어요. may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정법의 특성상 뭐뭐일 텐데 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would, could, might, should 역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명령문도 뭐뭐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래일이에요. 그죠? 집에 가라, 이 말은 지금 집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 가라도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명령문으로 또 뒷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뒤에 봤더니 명령문으로 이렇게 do not hesitate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 즉 가정법 미래를 도식화하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나 were to가 나온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뒤쪽은 아무렇게나 다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혼합한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혼합 가정법은 자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겠죠. if 이쪽은 과거로 쓰고 이쪽은 과거 완료로 쓰는 경우, 두 번째는 if절을 과거 완료로 쓰고 여기 뒤에 있는 주절을 가정법 과거로 쓰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앞쪽의 경우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설명을 안 할게요. 나는 이건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 두 번째 경우 이것만 보도록 하죠. 즉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인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것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떤 시제냐면 그냥 우리는 배웠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대과어 썼어요. 무슨 사실의 반대죠? 그렇죠. 과거 사실의 반대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을 했더니 이건 원래 이제 과거 사실일 텐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에 여기가 헤드 PP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의 반대. 뭐뭐 했다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현재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은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배운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이렇게 쓰면 당연히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알고 있죠? 헤드 PP 오면 당연히 주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와야 되는데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독특한 부사가 나와요. 바로 그건 나옵니다. 현재라는 말이 뒤에 나오게 되면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now가 들어가서 혼합가정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if 나오고 had not been for had 플러스 pp가 나왔죠. 그죠? 이거는 had 플러스 pp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b가 여기서 있다거든. 근데 이제 had been이니까 있었다. not이니까 없었다죠. 그죠? 자, 이순신이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거 봤고 이건 사실 이순신이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보고 말하는 거죠. 코리아 would be 여기 have been이 아니죠? 왜 아니야? now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보셔야 되죠. 지금 일본의 식민지일 텐데 라고 할 때 이렇게 혼합가정법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안 볼게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가정법에서 if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if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미래 세 가지에서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라고 하는데 도치를 아직은 안 배웠죠? 도치는 바로 주어하고 동사를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어서 표시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if I were you 이렇게 나왔네요. 가정법 뭐죠? 여기 무슨 시제 썼죠? 과거 시제 썼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에서 자, if 생략했어요. if를 생략했어요. 그랬더니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were are you 쉼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가정법 과거에서 were 말고 다른 시제 if I played LOL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if 생략되면 played I LOL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네, 이거는 if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정법 과거일 때는 동사가 were인 경우만 가정법 과거에서 if가 생략되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were I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f 다음에 뭐가 있죠? should 뭐죠? 가정법 미래죠.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if를 생략하면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주어하고 동사 위치 바꾸는 게 you should need니까 이게 동사야. 그러니까 should need you인가?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should need you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should you need 이렇게 바뀝니다. 조동사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should you need further assistance 쉼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라고 해석되는 거 알죠? 그죠? 혹시라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볼게. 이건 뭘까요? had been 나왔죠? 아하,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if 생략되면서 주어하고 동사 위치 바꾸는데 had been이 다 오는 게 아니고 had I been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d만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가정법 이거 그 뭐죠? if 생략되는 거 몇 가지 시켜보긴 할 건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had I been you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 자, 근데 특히 이런 게 어디 나오면 어렵냐면요. 여러분 요만큼은 문장 꼭 앞에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문장 뒤로도 올 수 있잖아. 문장 뒤로 올 때는 쉼표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문장을 이렇게도 나옵니다. I would have called called her
her, had I been you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쉼표도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요. I would have called her have I been you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이 if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if가 생략되고 나머지 남은 형태를 눈에 익혀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were 주어, should 주어, had 주어예요. 그 다음에 쉼표.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 가정법이구나. 내가 말했잖아, 가정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영작 같은 내신 시험이 중요하다고. 즉 이게 나오면 뒤는 would 동사 원형, 얘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will 다 올 수 있으니까 얘는 would have pp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즉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 여기가 이렇게 4번 이렇게 해서 나와요. 여기 막 will 써있고 이래. 그럼 틀리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뭐로 시작해도 were, should, had로 시작해도 됐죠. 자, if절이 없는 가정법인데요. if절이 없는 가정법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사실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되는데요. 가정법에서 가장 핵심은 가짜로 정한다. 즉 반대 사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if 다음에 과거나 대과거 사실 쓰는 거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주절에서 뭘 쓰는 거였죠? would를 쓰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게 바로 반대를 나타내는, 즉 텐데 핵심이잖아요. 텐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if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특히 티가 나는 건 언제야? would have pp로 나왔을 때. 대과거 시제,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would have pp였을 때가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즉 이런 거 한번 볼게요. fine weather, 좋은 날씨는 would have read up, 이끌었을 텐데 우리를 go on a picnic, 소풍 가는 것으로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이끌었을 텐데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게 이끌었곤 했다, 이끌었을 것이다, 이것 좀 애매하고요, 그죠? 그래서 오후에 좋은 날씨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풍 가도록 이끌었을 텐데. 이렇게 if가 없더라도 would have pp 또는 could have pp 오시면 아무래도 아까 우리 CJ에서 배웠듯이 과거 사실의 추측도 있겠지만 사실 would have pp랑 could have pp는 거의 좀 가정법적으로 기울어서 해석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뭐뭐라면입니다. 이건 좀 답이 없죠, 그죠? 원래 이렇게 주고 쉼표가 있어요. 그럼 투부정사 나랑 배운 어린이들은 알 텐데, 그죠? 알 텐데 여기 있는 쉼표랑 투부정사 나오면 99.9%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데 역시 얘도 핵심은 바로 would예요. would. 뒤에 would가 있는 경우, 텐데라고 해석되는 would가 있을 때는 바로 이게 뭐뭐라면으로 해석됩니다. 그 에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본다면 너는 눈물을 흘릴 텐데 하지만 넌 나이가 어려서 이 에로 무비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99%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됩니다. 근데 뒤에 would가 있을 때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다음 가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가정법 구문의 분사구문으로의 변환입니다. 분사구문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분사구문을 잠깐만 볼게요. 분사구문은 우리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 을랄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였죠? 분사구문 첫 번째 접속사 생략,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어가 같으면 생략,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생략한 증거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기로 했었죠. 우선 기본적으로 중딩용으로 쓰면 이렇게 하면 분사구문이 나왔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할게요. 이 부사절에서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그죠?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 여기서 동사가 어딨죠? 얘죠? 여기다가 ing 붙이면 having not trusted m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원래 분사구문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때 때문에 면서 해석하기로 했잖아. 원래는 해석은 때
때문에 면서입니다. 그죠?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만약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얘입니다. would예요. 텐데. 즉 주절에 would가 있다. 그러면 얘를 if를 넣어서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He would not have given me his key. 그의 키를 주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가 나를 믿지 못했다면 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즉 having not trusted 이렇게 having pp로 나왔을 때 이건 가정법 과거이려나? 라는 것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영작하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otherwise예요. otherwise는 원래 뜻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그래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인데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이 꼭 나와야 돼요. 앞에 어떤 내용이 딱 출제가 되고 뒤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요. 앞에 언급된 내용의 반대 내용을 가정한 것으로 라고 해서요. I woke up late. 난 늦게 일어났어. 그렇지 않으면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나는 그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otherwise는 사실 뭐 이걸 if I hadn't wake up late 내가 뭐 늦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뭐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예전에 90년대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난 배웠었어요. 근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if 절로 바꾸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인데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한다는 거. 그죠? 뭐 천일문에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 있는데 이거 같이 볼게요. question 이걸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늘 생각을 해서 하도 많이 물어봐서 question lead you to examine issue that otherwise 아마 천일문 하신 분은 이거 기억날 거예요. go unexamined D 이렇게 되는 이 지문입니다. 잘 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 붙여야죠. 자, question 질문은 이끌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끌어요. 너가 뭐 하는 것을 examine 뭐 조사하는 것을 이끕니다. 뭘 issue 어떤 이슈를 조사하도록 이끈대요. 근데 어떤 이슈인지가 이제 이거 뭐 다들 알죠? 이죠?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앞에 명사 있으니까. 어떤 이슈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go unexamined. 이게 이형식 동사죠. go 되다. 어떻게 돼? unexamined.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될 이슈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으로 돼 있죠. 그럼 이 otherwise는 뜻이 뭘까요? 자, if you don't question. 그죠? 너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너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go unexamined. don't로 쓰면 안 되겠네요. 가정법이니까 didn't로 써야 되겠네요. 현재 사실의 반대. 넌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you didn't question. 네가 퀘스천을 하지 않는다면 go unexamined. 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갈 이슈를 조사하게 이끌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otherwise라는 거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국어를 잘해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뒤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 총정리예요. 총정리한 거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가정법을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정법 과거는 주어 뭐 이렇게 있고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는 거 알죠? 가정법 과거니까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가짜로 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형 동사가 나왔더니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다. 그러니까 반대 쓰고 현재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처럼 해석이 되고 would가 텐대로 해석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had pp 이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예, 그래서 대과거 시제 썼죠.
대과거 시제를 쓴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면 반대를 이렇게 쓰고 과거 사실을 이렇게 쓰고 have pp로 왜 have pp 쓰는지는 알죠, 그죠? 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에 과거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가 이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좀 특수한 가정법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위시입니다. 위시. 이거는 이제 1학년 기말고사나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녀석이에요. 바로 I wish you have Merry Christmas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뜻이 뭘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죠? 나는 희망한다. 뭐라고?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지기를 이런 뜻입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희망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나는 희망한데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지기를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즉 크리스마스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렇죠. 오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써 있는 이 have는 실제로는 미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렇죠? 그런 형태죠, 그죠?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아하, 조건문에서 봤던 바로 그 형태죠, 그죠? 자, 그럼 역시 얘도 가정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wish 다음에 you had Merry Christmas 이렇게. 자, 그러면 가정법하고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 had는 무슨 사실의 반대일까요? 그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겠죠. 즉 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진다면 그러면 여기 wish 뜻이 바뀐다. 방금 여기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면 이건 희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면 이거는 바로 좋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됩니다. 좋을 텐데, 즉 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진다면 좋을 텐데, 즉 지금 이 순간 크리스마스인 거야, 그죠? 근데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뜻을 알 수 있겠죠. 즉 이거는 지금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쓰기가 너무 귀찮네요. 지금이 크리스마스야,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 수 있겠죠. 바로 대과거, 과거에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너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I wish 좋았었을 텐데는 좀 다른 거야. 잠깐만. you had에 우리 여기 have의 pp형이 had인 건 알죠? 그죠? 과거형도 had고 pp형도 had야. 그러면 had pp형을 어떻게 써야 돼? ha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had 보시고 이거 뭐야? 예, 되게 당황스럽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had 플러스 pp에다가 pp 자리에 have를 쓴 겁니다. 아이고, 배드 같네요. 그죠? 그러면 헤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 뜻은 뭐야? 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졌다면 좋을 텐데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즉 이거는 과거의 크리스마스였던 겁니다. 그죠? 과거의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그때 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졌다면 좋을 텐데 라는 겁니다. 참고로 좋았을 텐데는 당연히 wish를 그죠?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지금 좋을 텐데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좋았을 텐데는 이렇게 영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위시 지문은 현재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후회란다. 뭔가 이제 회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wished라는 표현으로 가정법이 좀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I wish 다음에 가정법 형태로 나오니까 그거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I wish 나오고 과거형 동사가 나오면 동사 한다면 좋을 텐데
had pp 나오면 동사. 했다면 좋을 텐데. 언제? 지금 좋을 텐데. 그죠? 이 시제는 여기고 이 시제가 여기죠. 좋을 텐데. 자, 이거랑 이제 as if라고 하는 문법이 있죠. 토평고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문법입니다. 자, as if라고 하시면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if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가정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 쓰면 어떤 거라고? 그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래서 마치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as if he were a gay 이랬어요. 그러면 마치 그가 게이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치 그가 게이인 것처럼은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지금쯤 되면 이제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어. 즉 이 말은 뜻이 뭐야? 사실은 in fact he is not gay가 되겠죠? he is not a g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is not 지금 아니라는 걸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지금 그는 게이가 아니다. 이거를 보고 마치 그가 게이인 것처럼 뭐 남자들의 손을 잡는다. 좀 별로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활용을 하시면 had pp 나오면 주어가 동사 했던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시면 as if he had been a gay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그가 게이였던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게이였던 것처럼. as if가 뭐뭐인 것처럼인 것만 알아두시면 그 뒤에 오시는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토평고 지문에서는 가정법 과거로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마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정도 영작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보죠. 바로 the time, it is the time이에요. 근데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가정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쉽습니다. it's time이라고 나오면 뭐 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거거든. 네. 그래서 과거형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이거 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잘 시간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럼 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석에 밖에 꺼림칙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해석되는 거 it's time to go bed 자야 할 시간이야, 그죠? 잘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안 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를 쓰는 거라서 가정법이다 라는 거 빼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게 이제 조금 여기서는 먼 학교긴 한데 도농고 교과서에는 이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동아고에서도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죠? 이게 바로 A가 없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가 없다면. 잘 봐요. A가 없다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withou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without은 원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없이 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게 없다면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정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without you 이랬어요. 그러면 너가 없다면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뒤에 너가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써볼게요. 너가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텐데니까 would 행복할 텐데 be happy 지금 행복할 텐데니까.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너가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withou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but for 라고 합니다. 이게 but이 여기선 제외하고 란 뜻이거든. 그래서 너가 없다면 난 행복할 텐데 역시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너가 없었다면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 행복했었을 텐데.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역시 without을 과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but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근데 뒤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뜻이 바뀌어요. 너가 없었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너가 없었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즉 얘가 너가 없다면일지 없었다면일지는 뒤에 보면 여기 있는 가정법 표현. 이게 가정법 과거면 현재 너가 없다면이고 뒤에 있는 가정법 표현이 과거 완료. 그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라면
여기가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쉬운데 이 without but for 말고도 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없다면을 if it were not, 이게 but이에요. 그러고 여기 for you를 뒤에 써주면 되겠죠? for you. 그래서 without이 but for로 바뀌고 but for가 if it were not, 그것이 아니라면 for you, 너가, 이런 식으로 너가 없다면이란 표현을 if it were not for you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딱 봐도 절이잖아요. 이제 부사 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were, 과거 시제, 이거를 당연히 시제를 손을 볼 수가 있죠. 즉 if it were not for you는 가정법 과거일까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겠죠. 여기 있는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면 얘랑 어울릴까 얘랑 어울릴까? 당연히 위에 있는 얘랑 어울리겠죠. 그죠? 즉 without이나 but for를 쓸 때는 뒤가 가정법 과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if it were not for you 이렇게 썼으면 뒤가 가정법 과거여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인 네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쓸 거냐? 당연히 여기를 무슨 시제로 바꾸면 돼요? 대과거 시제로 바꾸면 되죠. 그죠? 그래서 대과거 시제로 바꾸는데 if it, 자, 비동사의 had pp를 쓰면 어떻게 되죠? had been이 되죠. 그러면 had been not, 이거 이상하다. had been not, 이게 말이 되냐? had been not이 아니죠. had not been이죠. had not been, 그 다음에 뒤에 건 그대로 오면 되죠. for you, 이렇게 된다는 거. had been not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알겠죠? 조동사 이거 have 플러스 pp는 not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가 없었다면이야.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랑 맞을까 얘랑 맞을까? 당연히 얘가 맞겠죠. 그죠? 얘가 맞겠죠. I would have 플러스 pp happ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없다면 없었다면 표현의 마지막이에요. 없다면 없었다면 표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형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if 생략해보죠. 우리 if 생략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도치된다는 거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는 were it not, 아이고, not for you가 되겠죠. 그죠? 동사가 were니까 당연히, 그죠? if 생략됐을 때 주어랑 동사 위치 바꿀 수 있겠습니다. 됐죠?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얘는 얘만 옮긴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had it not been for you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were it not for you, 너가 없다면 역시 얘도 가정법 과거. had it not been for you,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 많죠, 그죠? 자, 맨 처음에 이 의식의 흐름을 알려줄게요. without, 없다면 이라는 표현에서 나왔고, without이 but for, 이거를 제외하고 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but이 if it were not 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가 있기 때문에 if it had not been 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if 생략하면은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A가 없다면,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요. 특히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선생님들이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이 끝났어요. 가정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신 대비용으로 보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죠? 우리 부리권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고요. 8강에서 봐요.